법의 이념에 관한 문제입니다. ABC라는 법의 이념이 나오는데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대요.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거. 바로 이게 정의에 관한 얘기죠. 행위시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이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이 2020년 12월 31일이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내가 새치기를 한다고 할게요. 새치기를 하면 처벌받는 규정이 지금 없었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들 다 버스 기다리느라 줄 서 있을 때 새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나의 모습을 본 사람이 내 뒤에 서 있던 새치기를 당한 사람이 사실 국회의원이었던 거예요. 감히 날 새치기를 해? 너 처벌해야겠어. 이러면서 다음날 출근해서 2021년 1월 1일에 새치기를 하면 벌금 10만 원이라는 법을 만들었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내가 새치기를 할 때는 이 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12월 31일에는 이 법이 없었죠. 그런데 2021년 1월 1일에 이 법을 만들어서 날 새치기한 너에게 벌금을 내가 내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급이라는 거거든요. 소급은 내가 행동할 당시에 없던 법으로 나를 처벌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내가 뭔가를 할 때 이 법이 없었는데 나중에 새로 법을 만들어서 나를 소추하면 안 된다 라고 헌법에 써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새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만들기 전에 일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이런 법을 만들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법적 안정성과 관한 안정성에 관한 얘기겠죠. 왜? 내가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새치기 하고 싶은데 나 지금 새치기 하면 어떻게 되지?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설마 내가 이걸로 벌금 내진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럼 물론 내 새치기 행동은 굉장히 잘못됐지만 내가 행동할 때 법이 없었는데 법을 그 이후에 만들어서 너 벌금 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법적 안정성에 관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37조 2항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우리가 법을 만들 때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큰 공공선을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조금은 희생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법이 말하는 합목적성에 관한 얘기죠. 우리가 1월 1일에 이 이전 행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행동은 처벌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 수는 있죠. 왜? 새치기가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벌금을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을 만들 수 있다. 법의 목적에 관한 얘기죠.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법의 목적에 관한 얘기예요. 1번을 볼게요. A와 C는 법의 내용에, B는 형식에 중점을 둔다. 정의와 목적은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를 중요시해요. 그리고 B는 법의 형식, 법적 안정성이라는 건 법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용시키냐는 거죠. 법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해야 되냐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 말이 돼요. 법 실증주의자들은 A를, 자연법론자들은 B를 중시한다. 반대로 써 있네요. 자연법론자, 자연법,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애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A, 정의를 중시하겠죠. 일단 법 실증주의자, 법의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법적 안정성이 되겠죠. 소멸시효 제도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B이다. 그렇겠죠. 소멸시효라는 건 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권리가 있지만 그걸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오랜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럼 이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사회가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안정화가 됐잖아요. 그럼 내가 갑자기 20년 전의 일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의 권리관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멸시효제도죠. 내 권리가 있지만 내가 오랜 시간 이걸 포기를 해왔으면 그대로 굳어진 상태로 우리가 그대로 쭉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추구하는 B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맞아요. 4번. 형법에서는 A가, 민법에서는 B가 비교적 강하게 적용된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형법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가치관이 정의죠. 일단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고 저지르지 않은 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런 가치관이 가장 강하게 적용되는 게 형법이에요. 형법이 범죄에 관한 법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민법은 범죄에 관한 게 아니라 사람들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거죠.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돈을 받거나 집을 사고 팔거나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시 되어야 될 것은 안정적인 그 거래관계의 보호, 신뢰의 보호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비교적 강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A, B, C는 상호 모순되면서도 협력 보완하는 관계다. 맞아요. 왜 모순되냐면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새치기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이건 정의에 반하죠. 하지만 새치기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드는 건, 새롭게 만들어서 얘를 처벌하는 건 또 법적 안정성에 반하죠. 이런 식으로 모순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그러면 이 사람을 어쨌든 이런 행동을 규제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법을 적용해 나가자. 그런 식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